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30일 월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오늘 또다시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위정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 그러니까 구형이, 검찰의 구형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죠. 그래서 상당한 쇼크를 받았는데 이재명이 오늘은 더 큰 구형량이 중형이 내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징역 3년에서 4년, 5년까지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봐야 되는데 어쨌든 구형이긴 하지만은 이게 1심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구형 2년이 내려졌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확실하다. 지금 그런 분위기죠. 무죄를 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또 위정교사에서 구형량이 나오면은 또 징역형이 나오면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징역형이 첫 선고가 되는 재판이 이 위정교사 이것이 될 가능성이 높죠. 선거법은 벌금형이 유력시 되는 상황인데 오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시 15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2시 15분,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재명에 대한 최종 피고인 신문을 재판부가 약 1시간 동안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3시 15분이 되는데 그리고 검찰이 1시간 동안 최종 의견을 밝힙니다. 그리고 구형을 때립니다.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겠죠. 그리고 오늘 또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모든 것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로건 파일도 그러니까 위정을 회유를 하는 로건 파일도 이미 다 공개가 됐고 법정에서뿐이 아니고 국민들도 다 들었었죠. 자, 그래서 그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의견을 밝히고 구형을 합니다. 이 구형이 그러면은 한 4시 15분 정도, 4시 15분, 지금 예상으로는 4시 15분 정도에 이재명에 대한 두 번째 구형, 중형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이재명 변호인의 의견 진술, 그리고 최종 변론이 또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에게 30분가량의 최후 진술 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은 재판이 한 6시 15분 정도, 그때는 이제 재판이 끝나고 그러면은 선고 날짜가 정해지겠죠. 1심 선고 날짜. 그런데 일단 최후 진술, 이재명의 최후 진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 주목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최후 진술 때 뭐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건이 조작됐다, 그리고 내가 나라의 적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었죠. 일단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을 나름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국민이 아닌가, 나라의 적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이 법원에서 잘 판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법원을 회유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일단 회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 이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선고 날짜입니다. 선고 날짜. 지금 판사들이 사실상 이재명의 첫 1심 선고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껴서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해왔죠. 먼저 선고를 하면은 이 개딸들에게 잡혀가 찍혀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선거법에서 한승진 부장판사가 1심, 그러니까 구형이 나오면은 1심을 보통 한 달 이내에 잡는데 구형을 9월 20일 하고 그러면 한 10월 20일 정도 잡아야 되는데 저 넉넉하게 11월 15일로 잡아놨습니다. 11월 15일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이 눈치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위정교사 오늘 그 재판을 주재하는 김동현 부장판사와 지난번에 결심을 마친 이 선거법 관련해서 한승진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다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서로 눈치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아마 김동현이 11월 15일 이후로 또 유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심 선고를. 어쨌든 그렇더라도 11월까지 가을에는 이제 1심이 두 개가 선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오늘 그 구형이 선고되는 혐의 간략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재명이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 나갔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다. 근데 검사 사칭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이 주도한 게 아니다. 최철호 PD가 한 것이다. 자기는 관련 없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서 그때 재판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의 정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지금은 작고했는데 김병량 당시 시장에게 이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오늘 구형이 나오는 거죠. 허위 사실을 말해달라고 위정을 교사를 하는 것은 이제 녹음 테이프로 다 들었을 겁니다. 이재명이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두 번째 결심이 나오는 것이고 가장 두려운 건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는 위정교사도 위정교사지만은 선거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100만 원 이상만 벌금형이 나오면은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민주당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되고 대혼란에 빠지게 되죠. 다만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야 되는데 자 대법원 확정 판결 지금 1심을 무려 6개월 만에 끝내도록 됐는데 무려 2년을 끌었죠. 자 그러면은 2심, 3심은 3개월에 끝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끌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지만 지금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2심, 3심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기획기사로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유명무실을 해준 633법 이래가지고 선거재판 빨리 끝내라. 조희대 시간전쟁 선포. 딱 선거재판을 고집었습니다. 물론 이 선거재판은 지금 지난번 총선 때 10월 10일 되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일제히 선거사범들이 기소가 되죠. 그거를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633 그 원칙대로 끝내라는 이런 그 주문을 하는 것이지만 첫 사례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심, 3심 규정대로 3개월 내, 3심도 3개월 내, 그리고 꼭 3개월 채울 필요도 없죠. 1심에서 넉넉하게 시간을 다 썼고 정인신문도 있고 기록이 방대하고 또 워낙 오랫동안 재판을 했기 때문에 나올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2심, 3심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을 주축으로 이번 22대 총선 선거사범 재판부터 633법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법을 지키자 이런 사법부 내부 변화가 시작이 되는 상황이어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재판 지연 횟수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이 지금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데 가령 이재명 재판은 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2022년 9월 8일에 기소가 됐으니까 799일 만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리기간 6개월에 4배를 넘겨버렸는데, 그래서 이 신속재판, 선거재판을 규정대로 33, 나머지 6, 3, 3을 다 하는 것을 첫 케이스로 1심이 이미 이제 나오는 이재명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얼마 안 남았다. 3, 3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6개월이라고 해도 이 내년 늦은 봄이면은 이제 이재명의 모든 것은 끝난다. 자,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그걸 알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탄핵 정국에 돌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락을 가는 것을 또 서두르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재판이 신속히 끝나서 이 정치적인 혼란 상황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